며느리 방에서 시댁과 거리두기 증거 모음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예민한 시어머니로 만들기 위해 모아둔 캡처가 수십 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날도 모든 건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오전이었다. 영자는 동네 카페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섰다. 단골 직원이 먼저 눈을 마주치며 익숙하게 인사를 건넨다. 영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끝자락 자리에 앉는다. 햇살이 유리창에 번져 따뜻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영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먼지를 소매로 살짝 닦았다. 그 순간 진동이 짧게 울린다. 화면에는 우리 가족 단톡방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영자는 잠시 화면을 켜지 않은 채 미리 보기를 바라봤다.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는 문장이 어렴풋이 보였다. 영자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누군가 잘못 보낸 글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본다. 단톡방 실수로 난리가 났다는 뉴스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영자는 화면을 꺼두고 커피를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고등학생 둘이 단톡방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 우리 반 단톡 또 터졌어. 누가 잘못 보냈대. 웃겨 죽겠다. 완전 난리 났다던데. 그 대화가 영자의 귓가를 튀듯 스쳤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영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잔을 손에 쥐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순간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 알림은 미리 보기에서부터 불편한 단어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잔소리, 미치겠다, 눈치라는 단어들이 선명하게 박힌 채 화면에 떴다. 영자의 손이 조금 더 확실하게 떨렸다. 그 떨림을 느낀 영자는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는다. 카페 한쪽의 중년 부부가 서로의 휴대폰을 보며 실실 웃는 장면이 스쳤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을 아무 장면이었지만 지금은 괜히 더 불편했다. 영자는 더는 미루지 않고 화면을 열었다. 단톡방이 완전히 펼쳐졌다. 그 안에는 며느리 수진이 보낸 길고 거친 문장들이 여러 줄 이어져 있었다. 아들 민수와 시누이 은정은 이미 방에 들어와 있었고 모두 읽음 표시가 떠 있었다. 삭제된 메시지 몇 줄은 빈칸처럼 남아 더 많은 말을 숨기는 듯 보였다. 영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커피 향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고 입안은 바싹 말랐다. 화면 속 글자들이 마치 흔들리는 듯 눈앞에서 일렁거렸다. 영자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창밖의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듯했다. 영자의 시선은 멈춘 채 화면과 현실 사이를 오가지 못했다. 평범하게 시작한 하루가 이미 크게 어긋나고 있었다. 영자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단톡방 화면에는 수진이 올린 메시지가 줄줄이 박혀 있었다. 처음엔 짧았던 불만이 점점 길어지며 구체적인 항목처럼 늘어서 있었다. 명절, 아이 양육, 식사 준비, 생활 습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다. 문장마다 영자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명확했다. 영자는 손끝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스크롤을 내리자 시누이 은정의 짧은 댓글이 눈에 들어왔다. 심한데?
라는 단 세 글자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다. 그 아래에는 조카들이 읽기만 한 채 아무 반응 없이 남아 있었다. 읽음 표시가 늘어날수록 영자는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했다. 아들 민수의 이름이 더는 참여자 명단에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 가슴이 묘하게 내려앉았다. 삭제된 메시지 흔적은 여러 줄로 이어져 있었다. 빈칸마다 어떤 문장이 있었을지 짐작하게 할 만큼 간격이 일정했다. 그 아래에 수진의 새로운 글이 조용히 추가돼 있었다. 실수였다는 짧은 사과 한 줄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카페 뒤쪽 문이 열리고 지역 주민 둘이 이야기하며 들어왔다. 그들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며 서로 화면을 보여줬다. 단톡방 사고 또 났다더라. 요즘 왜 이렇게 다들 조심을 안 해? 그 대화가 영자의 신경을 거칠게 긁었다. 직원이 다가와 물컵을 채우며 잔을 건드렸다. 컵이 살짝 흔들리며 물결이 파문을 만들었다. 영자는 얼굴을 돌려 직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평소 밝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뒤로 물러났다. 영자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단톡방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누구도 수진의 사과에 답하지 않았다. 카페 안의 소음만 화면 위로 겹쳐 올라왔다.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다가왔다. 영자는 메시지 입력창을 열었다가 곧바로 닫았다. 지금 반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아 보였다. 침묵조차 누군가에게 해석될 것 같았다. 영자는 결국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창에 또다시 우리 가족 단톡방이 떴다. 이번엔 수진의 이름 아래에 짧은 문장이 보였다. 영자는 길가에 멈춰선 채 휴대폰을 꺼냈다. 새로운 문장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자는 다시 울린 단톡방 알림을 묵살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며 정신을 더 맑게 만들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지금의 일이 하루 감정으로 비롯된 게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영자는 천천히 걸으며 지난 몇 달을 조각처럼 떠올렸다. 반년 전 명절부터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지는 방문 일정이 잡힐 때마다 이유를 만들어냈다. 아이 감기, 몸살, 약속, 피곤함 같은 말들이 반복됐다. 그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흐름이 있었다. 손자 준호도 어느 날부터 할머니 집 얘기만 나오면 눈치를 봤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오늘은 안 된대요라고 말하곤 했다. 표정은 미안해 보였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말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됐다. 수진의 얼굴도 그 즈음부터 굳어가고 있었다. 인사할 때도 웃음이 짧게 끊겼다. 이웃 순이가 건넨 말도 다시 떠올랐다. 영자야, 내 며느리 요즘 예민해 보이더라. 그 말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다. 그저 육아 스트레스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표정 하나까지도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자주 드나든 것도 같은 시기였다. 친정 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며 몇 주씩 집에 머물렀다. 친정 오빠는 사업이 어려워
민수에게 상담을 구하기도 했다. 방문 이유는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빈도가 잦아졌다. 그럴 때마다 수진은 말수가 줄고 표정이 무거워졌다. 수진이 직장을 그만둔 것도 반년 전이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였지만 늘 말끝이 흐려졌다. 영자는 도와줄까 여러 번 고민했지만 개입이 될까봐 조심했다. 수지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 말이 없었다. 민수는 중간에서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민수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회피처럼 들릴 때가 더 많았다. 오늘 단톡방에서 터진 불만들은 바로 그 시간들이 쌓여온 결과였다. 작은 벽돌들이 하나씩 쌓여 결국 큰 벽이 된 느낌이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영자는 발걸음을 멈췄다. 대문은 눈앞에 있었지만 마음은 쉽게 옮겨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줄줄이 연결되며 더 큰 불안이 자리 잡았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불 켜지지 않은 거실이 조용히 맞았다. 조용함 속에서 영자는 오히려 소리가 많은 하루보다 더 큰 압박을 느꼈다. 신발을 벗는 순간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바로 그 단톡방이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영자는 현관에 선 그대로 휴대폰을 천천히 꺼냈다. 그 한 줄이 다른 모든 조각을 이어줄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 스쳤다. 저녁 무렵 영자가 불을 켜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창에는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번엔 단톡방이 아닌 개인 대화였다. 영자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열었다. 메시지는 예상보다 길었다. 여러 줄이 끊김없이 이어져 있었고 문장마다 억지로 정리된 느낌이 났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친구에게 보낼 글을 잘못 올렸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감정 조절이 안 됐습니다. 우울감 때문에 충동적으로 쓴 글입니다. 영자는 천천히 읽었다. 하지만 문장마다 정확한 맞춤법과 간격이 눈에 들어왔다. 충동적으로 쓴 글이라기엔 지나치게 매끄러웠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준비된 해명 같았다. 영자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다시 스크롤했다. 문장 사이사이에는 삭제된 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빈칸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숨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자는 답장을 쓰려다가 다시 지웠다. 어떤 말을 적어도 오해가 커질 것 같았다. 결국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수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민수는 가방만 방 안에 던져넣고 바로 문을 닫았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영자는 민수의 등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게 했다. 아들도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민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는 짧은 대화 뒤에 남은 침묵만 맴돌았다. 영자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잠시 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수진의 친정 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통화를 받았다.
사돈댁 수진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 좀 해주세요. 목소리는 급했고 준비된 말처럼 매끄러웠다.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엔 이상함이 더 깊게 내려앉았다. 친정 쪽의 반응이 너무 빠르고 말투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마치 누군가가 상황을 미리 설명해 둔 것처럼 느껴졌다. 전화를 끊은 뒤 창밖을 보니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며 영자는 더 이상 가만둘 수 없다고 느꼈다. 지금의 해명만으로는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영자는 결국 조용히 마음을 굳혔다. 내일 며느리 집에 가보기로. 그 결정이 오늘 남은 모든 의문을 풀 실마리가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김치와 멸치볶음, 나물 몇 가지를 넣고 봉투를 묶는 손끝이 조금 떨렸다. 수진의 해명이 마음에 걸려 잠을 설쳤고 결국 직접 가보기로 했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서며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아침 햇빛이 건물 사이를 비스듬히 지나가고 있었다. 걱정이 쌓여 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버스에서 내린 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자 조용한 분위기가 먼저 반겼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밤새 붙은 광고지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영자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수진내층 버튼을 눌렀다. 현관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두 번째 눌렀을 때도 조용했고 세 번째에서야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영자는 목소리를 조금 꾸며 말했다. 준호야, 할머니야. 문이 열리자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반갑게 웃었다. 영자는 자연스럽게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엄마는 어디 갔니? 몰라요. 아까 갑자기 나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어딘가 흐트러진 느낌이었다. 거실 테이블에는 먹다 만 컵라면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소파 위에는 코트가 반쯤 벗겨진 채 걸쳐 있었고 가방은 열려 있었다. 수진이 급하게 외출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영자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준호는 바닥에 앉아 게임기를 켰다. 화면 속 캐릭터들이 뛰노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영자는 아이 옆에 살짝 앉았다. 준호야, 할머니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거 하나만 깨고요. 아이는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영자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 꺼내길 기다렸다. 잠시 후 게임이 잠시 멈춘 듯 아이가 말을 이어갔다. 엄마 요즘 휴대폰만 봐요. 영자는 작은 반응에도 귀를 기울였다. 사진도 맨날 찍어요. 영자는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사진을 찍어? 단톡방 것도 찍고 아빠 방 나간 것도 찍고. 아이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았다. 영자는 찬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찍니? 몰라요. 엄마 친구들이랑 얘기한다던데요. 준호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캐릭터를 움직였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조차 없어 보였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말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아이의 다음 말은 영자의 손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할머니한테 혼난 것도 찍었어요. 그날 표정까지. 영자는 숨이 순간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의 설명이 이어졌다. 엄마가 증거 같은 거 모은다고 했어요. 그 순간 집안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게임 소리만 계속 흘러나왔지만 영자의 머릿속은 다른 소리로 가득했다. 수진의 죄송하다는 해명, 정리된 문장들, 친정의 빠른 전화. 모든 조각이 하나의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영자는 천천히 일어서며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준호는 다시 게임 속으로 빠져들어 영자의 표정을 보지 못했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인의 단계로 넘어가야 했다. 수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진실은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영자는 거실에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봤다. 준호는 게임 속 세상에 빠져 있었고 화면은 요란한 소리를 계속 냈다. 그 소리와는 다르게 집 전체는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었다. 영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복도 끝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안쪽 방에서 짧은 알림음이 흘러나왔다. 발걸음을 옮기자 바닥이 얇게 삐걱거렸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은 조용했다. 영자는 문틈을 손끝으로 살짝 밀었다. 방 안은 급하게 나간 사람이 남긴 공기처럼 흐트러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이 전원을 켜둔 채 깜빡이고 있었다. 충전 케이블이 책상 아래로 느슨하게 떨어져 있었고 태블릿은 누군가 방금 전까지 보던 화면 그대로 멈춰 있었다. 영자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레 화면을 터치했다. 바로 사진 앱이 열렸다. 최근 파일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눌렀다. 어젯밤 단톡방 캡처가 크게 떠올랐다. 민수가 방을 나간 시각과 함께 영자의 말 몇 줄이 굵은 표시로 강조돼 있었다. 빨간 선으로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어 누가 봐도 의도적인 기록이었다. 영자는 손끝에서 차가운 감각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옆으로 넘기자 또 다른 사진이 떴다. 영자가 준호에게 옷을 입히던 날의 사진이었다. 그날 표정이, 말투가, 손짓이 그대로 확대돼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작게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다. 감정 변화 기록 3차라고 되어 있었다. 다음 파일은 메모 앱 화면이었다. 상단에는 시댁과 거리두기 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 항목이 번호로 정리돼 있었다. 1. 단톡방 반응 유도. 2. 남편 반응 확보. 3. 날짜별 증거 수집. 문장 끝마다 체크 표시가 파란색으로 찍혀 있었다. 영자는 숨을 급히 들이마셨다. 태블릿 하단에는 또 다른 폴더가 있었다. 거리두기, 타임라인이라는 폴더명 옆에 작은 공유 아이콘이 떠 있었다. 누른 순간 일정표가 표 형태로 나타났다. 날짜, 사건, 준비 내용이 나란히 정리돼 있었다. 그중 한 줄이 영자의 시선을 붙잡았다. 10월 3일, 단톡 실험 성공. 다음 단계로 진행. 그 문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였다. 수진의 해명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 오랜 시간 다듬어진 의도였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거실까지 울렸다. 영자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조용해졌다. 태블릿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또 한 번 전멸했다. 영자는 재빨리 화면을 끄고 원래 위치에 돌려놓았다. 준호야, 엄마 왔어. 수진의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아이 발소리가 멈추고 거실 공기가 잠시 정지한 듯 했다. 영자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방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걸어가자 수진이 신발을 벗고 있었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수진의 움직임이 순간 굳어졌다. 가방 끈을 쥔 손이 아주 살짝 떨렸다. 집안에는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영자는 천천히 시선을 고정한 채 걸음을 멈췄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수지는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신발을 반쯤 벗은 채 몸이 굳어 있었고 가방끈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자는 거실 가운데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 태블릿에서 본 폴더 이름이 떠올랐다.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빨간 동그라미와 체크 표시까지. 그 화면들이 아직도 눈앞에서 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수진이 억지로 평정을 잡으며 말을 꺼냈다.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영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조금 전에. 수지는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지만 손끝은 계속 떨렸다. 영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말했다. 단톡방 캡처 많더라. 그 말이 떨어지자 수진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입술이 떨렸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영자는 조용히 또 한 문장을 이어붙였다. 방에 태블릿 켜져 있더라. 수진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했다. 영자는 마지막 확인을 던졌다. 폴더 이름이 시댁과 거리두기 증거 모음이던데. 그 말에 수진의 손끝이 완전히 멈췄다. 오랫동안 세워온 벽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다. 잠시 후 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가볍고 비어 있었다. 영자는 본질을 물었다. 왜 그랬니?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수지는 손등을 꽉 움켜쥔 채 고개를 들었다. 친정 때문에 아니에요. 그 한 문장에 영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제가 민수한테 숨긴 게 있어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저 빚이 있어요. 결혼 전부터. 수진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그동안 조금씩 갚아왔는데 더는 감당이 안 돼요. 영자의 손끝에서 온기가 빠져나갔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민수한테 말하면 실망할까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떠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영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수지는 영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민수가 시댁 때문에 힘들면 제 일은 더 묻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영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다. 단톡방 메시지도 제가 힘들어 보이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민수가 제 문제엔 깊게 묻지 않을 것 같아서. 영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의 말이 한 줄씩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이 갈등이 시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었다. 시댁이 문제라서도 아니었다. 남편에게 자신의 진짜 문제를 들키지 않기 위해 시댁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것이었다. 준호는 게임 화면을 멈춘 채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둘 중 누구도 아이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영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은 아팠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조용했다. 알겠다. 수지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 모습은 죄책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비밀이 드러난 순간의 표정이었다. 영자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은 이만 갈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한쪽에는 숨겨온 비밀의 끝이 남았고 다른 한쪽에는 그 진실을 마주한 상처가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화면의 색 하나도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 수진의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민수한테 말하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다. 며느리를 탓해야 할까, 아프게 끌어안아야 할까? 생각은 복잡한데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민수였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한눈에 보기에도 지쳐 있었다. 영자는 조용히 말했다.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민수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두 손을 모아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금씩 숨을 정리했다. 어머니, 수진이가 다 얘기했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속에서 오래 흔들린 말들이었다.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제일 큰 잘못 같아요. 영자는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올렸다. 민수야, 누구 하나만의 잘못으로 끝낼 일 아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았잖니. 민수는 더 말하지 못하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한 번 더 돌아봤다. 정말 죄송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며칠 뒤 신우이 은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언니 힘들었죠. 그 말이 이어졌지만 영자는 짧게 대답했다. 다 지나간다. 괜찮아. 하지만 단톡방을 열어보자. 며칠째 조용한 화면이 이어졌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시간. 일주일쯤 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어머님. 영자는 잠시 멈췄다가 문을 천천히 열어주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수지는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한 권과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이게 제 빚이에요. 어제 민수한테도 다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숨기지 않으려고요. 이제 제대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영자는 통장을 보지 않았다. 대신 수진을 바라봤다.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이 빨갛게 변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준호 이번 주말에 데리고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그날 밤 영자는 한참 동안 창밖을 보았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상처가 한 번에 아문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숨기던 진실이 드러났고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알아본 날이었다. 주말이 되자 준호가 먼저 뛰어왔다. 할머니, 영자는 아이를 꼭 안았다. 우리 준호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영자는 미소 지으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부드러웠다. 영자는 조용히 마음을 굳혔다. 수진과의 관계, 억지로 회복하지도 억지로 멀어지지도 않기로. 가까워질 땐 가까워지고 거리가 필요할 땐 조용히 두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며칠 뒤 단톡방 알림이 울렸다. 민수가 준호 사진을 올렸다. 오늘 발표회 상 받았어요. 영자는 짧게 답장을 남겼다. 잘했다, 우리 준호. 잠시 후 수진도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 문장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김이 서서히 올라오는 냄비를 보며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조용히 번져오고 있었다. 며느리 방에서 본 그 수십 개의 캡처들은 단지 증거가 아니었다. 그동안 그녀가 혼자 끌어안고 버텼던 삶의 모서리들이었다. 상처는 없던 게 아니었다. 단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등도 떠밀지 않는 나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로 했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도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도 않았다. 필요하면 가까워지고 지칠 땐 잠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내가 다시 선택한 가족의 모양이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아들은 조금씩 말을 늘렸고 손자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왔다. 그것이면 나는 충분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위에 조용히 새로운 하루가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삶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다시 시작되기도 하니까. 극적 반전, 당신의 인생에도 다시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따뜻한 이야기도 당신에게 닿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